먼저 제가 이제 갱신, 비갱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좀 몇 개 동영상이나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게 밴드에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이제 공유를 좀 드릴 거예요. 첫날에 설명을 드렸지만 CI 보험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CI 보험. CI 보험이 뭐라 그랬어요? CI 보험. CI 보험. 우리는 이제 생명보험에 대한 구조적으로 이제 종류가 세 가지 있다 그랬죠. 정기보험, 종신보험, CI보험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CI보험은 뭐냐? 크리티컬 일레스.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얘는 종신보험처럼 종신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플러스 선지급 해준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부가적인 기능은 납입 면제 이런 게 있다라고 했죠? 네. 자, CI보험 주기약, 특약, 생명보험이니까 주기약은 사망, 특약은 사망, 뭐 진단, 수술, 입원 등등 이런 특약들이 들어가는데 이 사망에 대해서 사망보험금 중에 일부를 중대한 질병이 걸리게 되면 왜냐면 기존의 사망보험, 그러니까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죽어야지만 나오지만 CI보험은 죽기 전에 CI 상태가 걸리면 미리 1형은 50%, 2형은 80% 선의급 해준다고 했죠? 네. 기억나죠? 자, 그런 개념인데 이 CI보험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문제점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먼저 동영상을 하나 공유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소리가 안 나지? 화가 났네. 표현 때문에 막상 보험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혹시 CI 보험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중대한 병에 걸리면 고액의 치료비를 준다고 해서 꽤 인기가 있습니다만은 문제 그 중대한이란 표현 때문에 막상 보험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상모 씨는 올해 초 중대한 병에 걸리면 치료비를 준다는 CI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몇 달 후 뇌졸중이 발생해 2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금 지급은 거절당했습니다. 거절당했대. 보험금 지급 사유가 그냥 자, CI 상태가 걸려서 뇌졸중 걸려가지고 수술 받았는데 거절당했대요. 뇌졸중이면 어때요? 중대하죠. 중대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중대하잖아요. 거절당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절당한 사람이 가입한 보험 증권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보험 증권 여기서 지금 뭔지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고객들 많이 간다고 하면 저처럼 알게 되는데 이렇게 상단에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검정색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 네. 이게 예전에 대한생명 거예요. 지금 하나생명 증권. 그럼 예전에 대한생명 보험에 가입한 CI 보험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그럼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증권을 봤는데 요거요. 고객님 잠시만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띡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붙이고 보세요 고객님. 고객님 거 증권이랑 똑같죠? 고객님 가입한 상품이에요.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어요. 뇌보험이네? 뇌졸중이 아니라 중대한 뇌졸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약관에는 중대한 뇌졸중이 생긴 후 영구적인 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관 얘기죠. 뇌졸중이 걸렸는데 그냥 뇌졸중이 걸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신경학적 결손, 영구적으로 그 결손이 뭐냐? 그냥 장애인이 되라, 죽을 때까지. 그리고 평생 수시 간호, 평생 간호인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죠?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준다. 중대한 조건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되게 특별한 케이스인데 이걸 가지고 CI 보험은 선지급으로 미리 드리니까 너무 좋죠? 고객님.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어때요? 좋은 줄 알고 가입했는데? 금융감독원에는 캐시와 비슷한 CI 보험 민원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중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관에 제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자 쪽에서는 모든 질병도 다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심리를 가지고 한 보험사의 CI 보험 그거 보고 설명서입니다. 줄 거지? 진단만 받으면 5천만 원을 준다며 내세운 질병 이름 앞에는 어김없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중대한이라는 한마디가 얼마나 까다로운 지급 조건을 의미하는지는 약관을 들여다봐도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기존의 보험 상품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품 교육을 받은 설계사만 판매해야 되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그죠? CI보험을 가입했는데 중개안이라는 단어에 대한 기준이 고객이 생각하는 거랑 보험사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거 가입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가입돼 있다면, 근데 중요한 건 몇 년 전에부터 지금 CI보험이 엄청나게 가입했다고 했죠? 진짜 인기였거든요. 요게. 자,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뇌졸중이라고 했잖아요. 암 한번 볼게요. 암은 제가 좀 이렇게 보면. 자, 중대한 암과 일반암 약간 내용이라고 보는데, 중대한 암, 일반암 되어 있잖아요. 중대한 암은 악성 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 종양세포의 치명 파괴적인 증식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악성 종양. 이 얘기는 뭐냐? 전이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이. 뭐 예를 들어 어떤 암이 걸렸는데 다른 기관으로 전이가 되지 않으면 중대암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 암의 크기가 1.5mm 이상 세포 내에 침투해야 되고요. 뭐 이런 식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암에 걸렸을 때. 자, 어때요? 중대한 암. 여기서 여기 보이죠? 악성 신생물 분류표에서 뭐 C코드 해갖고 이렇게 해서 보장되나 주변 조직으로의 치명 파괴적 증식이 보여야 돼. 예를 들어서 또 C코드를 받았는데 주변 조직으로의 치명 파괴적 증식이 없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분쟁의 여지가 되고 보치기만 안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볼게요. 일반은 한국표준질병사회는 악성신약고 C코드인데 뭐 기타 피부와 대만 이런 거 제외하는데 진단서에 분류표가 나오면 돼. 진단서에 C코드만 나오면 일반암 진단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중대한 암의 보장 범위가 큰 거예요. 일반암의 보장 범위가 큰 거예요. 일반. 훨씬 큰 거예요. 훨씬. 중대한 암 큰데 중요한 건 CI보험 이런 놓고 다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생명보험은 주계약 플러스 특약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주계약에 이제 사망 들어가 있고 특약에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사망도 넣을 수 있고 암 진단 뇌 심장 이런 특약들을 넣을 수 있는데 CI보험 가입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주계약 사망보험 1억을 넣었어요. 그리고 1억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CI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1억에서 1억이 50%고 2형이 80%니까 1억 가입했으면 5천만 원을 선지급 해준다는 거죠. 미리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사망 먹으면 이제 5천만 원만 남는 게 되겠죠. 5천만 원 선지급 했으니까. 이렇게만 설계하고 특약에다가 암 진단을 안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약에 3천만 원의 진단금을 넣었어요. 암 진단 3천만 원 넣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중대한 질병이 진짜 중대암에 걸리면 여기에 5천 플러스 여기 3천 해갖고 8천을 받아요. 실제 중대암에 걸렸을 경우에는. 그런데 일반암에 걸렸다. 그럼 얘는 못 받고 얘만 받아. 그럼 이거라도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었냐? 국내 보험사 삼성, 교보, 대한, 그다음에 동양 이런 보험사들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만날 건데 그런 보험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상품에 대한 수수료가 있잖아요. 얘의 몇 프로, 얘가 보험료가 이제 10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 뭐 500%. 뭐 특약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요런 암진단 일반 특약은 이건 지급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보호사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지급 확률이 높죠. 이런 것들은 수수료가 80%뭐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깎아먹는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사 입장에서는 본인 이런 특약을 넣으면 설계사 수수료가 줄어드니까 안 넣어요. 그래놓고 고객한테는 저 알맹이 다 빼놓고 저렇게만 한 다음에 암 중대하니까 이거 지급되시죠. 막상 저런 뉴스가 나오겠죠. 그렇게 판매했다는 거. 그게 지금 현재도 그래요. 현재 CI보험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CI보험에 암진단 특약을 넣게 넣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얼마? 1,000만 원. 아니 1만 원 1,000만 원 갖고 돼요? 안 돼요. CI가 아닌 일반 그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CI가 아닌 일반 종신보험으로 해서 암진단을 맥스를 올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그 보험료적으로도 그렇고. 이해되시죠? 네. CI보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제 자료를 갖고 하나씩 좀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건 종신보험 문제이고 자 우체국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사보험이라고 해서 유사보험 들어보셨나요? 유사보험? 못 들어보셨죠? 아니 못 들어봤죠. 교육 해야 되니까. 자 유사보험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체국 신형 뭐 이런 것들 어때요? 우체국은
우체국 보험이 있죠? 네. 우체국 보험 생명보험사일까요? 손해보험사일까요? 우리 보험에는 생명보험사 있고 손해보험사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체국 보험은 생명일까요? 손해일까요? 신협, 뭐 수협 이런 데또 이제 공제 상품이 있어요. 공제 조합. 얘네들은 생명일까요? 손해일까요? 잘 모르겠죠? 네. 얘네들은 생명도 손해도 아니에요. 생명도 손해도 아니에요. 그냥 유사보험이라고 해요. 우체국은요, 나라기관이에요. 나라기관. 우정사업본부에서 진행하는 나라기관에서 예적금도 하지만 보험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사보험, 새마을금고금 이런 건데 유사보험이란 우체국보험, 수협, 신협, 노벨 공제 등의 공제상품을 말하고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지 않아. 이게 뭐냐면 생명보험 협회에 들어가 있거나 손해보험 협회에 들어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민원제기를 할 때 금융감독원 통해서 민원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고객이 만약에 아까처럼 시작의 상태가 됐는데 시작 상태라고 해서 했는데 침입 타개적이 아니래. 보험금 지금 안 해주겠대.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억울하죠. 그럼 개인이 싸우면 힘들죠. 그러니까 중재안을 주기 위해서 금감원한테 민원을 넣어줘요. 아 이거 여기에서 나 했는데 안 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체국은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니라서 그냥 우정사업부 나라기관이라서 나라 대상으로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 민원 받을 기관도 없어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어때요? 그런 일이 생기면 힘들겠죠? 엄청 힘들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자료를 보는 거. 자, 제목이 이게 이제 2010년대 나온 겁니다. 신경민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조사한 건데 더불어민주당 이러면서 우체국보험 보험금 미지급 비율 민간보다 8배 높아. 이 내용은 뭐예요?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어때요? 가입했는데 내가 나 보험 그래 우체국 보험 싸고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동네 앞에 우체국 가서 뭐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가입을 했어.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겨갖고 보험 청구했는데 저희 못 해드려요 이거. 이랬어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근데 중요한 금감은 소속도 아니야. 민원도 못 넣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우정사업본부 5년간 149만 원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용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체국보험은 이거 있어요. 우체국보험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된 보험료가 661억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체국은 보험료가 싸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험 가입을 할 때 심사가 되게 루즈해요. 되게 간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덜컥 가입을 시켜. 그러다가 만약에 고객이 보험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조사를 하겠죠. 조사하는 과정에서 뭐가 하나 걸리면 너 고지의무 제대로 안 했네? 강제해요. 이런 식으로 막 계약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제 어차피 이 밴드는 여러분들 나중에 초대드릴 거니까 추가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유사보험 이런 것도 있어요. 신협의 공제조합이나 농협 공제조합, 수협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체국보험이랑 다를 게 없어요. 대신 이제 이런 데들은 보험 가입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뭐가 있었냐면 수협 공제조합이 어떤 분이 보험 계약을 했는데 계약자가 형님이고 피보험자가 동생이에요. 수익자는 또 형님으로 되어 있어. 근데 이 동생분이 사망했어요. 사망보험이 1,000만 원 있었거든요. 1,000만 원. 사망했어요. 그러면 보험은 계약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대상자고 수익자한테 돈을 줘야 돼요. 수익자한테.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이 피보험자의 동생 자녀한테 지급을 한대요. 돈은 이 사람이 다 했는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보험사에서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급한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근데 이거 민원을 넣어도 답이 없어요.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별의별 그냥 내용들이 다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런 게 또 있고요. 지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잘 좀 들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온라인 보험. 여러분들 왜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내지는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보험 가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하게 되면 설계사 끼지 않으니까 보험료가 더 저렴하겠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아니에요? 자, 이거 볼게요.
이제 지금 신문자료인데 자 보시면 온라인 가입보험 실익이 없다. 설계사 통합 계약과 가격 차이 없으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여기 이제 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한번 볼게요. AIA 무배당 뉴 원스톱 단계별로 더 받는 안보험 갱신형 1라고 되어 있죠. 대면 채널 보험 유지가 얼마야? 167이죠. 비대면은 똑같죠.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대면은 설계사, 비대면은 이런 온라인으로 해갖고 가입한 사람들 보험료 대면 똑같다고 그랬죠.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설계사 통해서 계약한 거는 나중에 무슨 보험금 지급할 때 설계사한테 얘기할 수가 있죠. 안 그래요? 맞습니다. 얘기해갖고 첨가해달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좀 내 담당자가 있죠. 근데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담당자가 누구예요? 없어요. 고객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분쟁이 생겨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시죠? 좋아요. 온라인 TM 보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들 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할 건데 자 이제 지금 한참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챔피언스리그가 지금 유행하잖아요, 그죠? 아까도 뭐 이제 챔피언스리그 이제 UCL. 자 이제 지금 손흥민이가 몇 번이에요? 7번입니다. 그렇죠. 7번. 손날도 그래서 하잖아요. 손흥민이 지금 토트넘에 소속되어 있는데 토트넘의 스폰서가 어디에 살까요? AIA 얘는 뭐 하는 회사예요? 생명보험에서 보험사예요. 보험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AI. 자, 근데 지금 한국인 최초가 아니지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가는 거예요. 1은 누구예요? 박지성. 박지성, 지성박 있죠? JS 박. 얘는 팀이 어디였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였죠? 맨유 스폰서가 어디였어요? ING. 아니, AIG. ING. AIG 띠링띠링 예전에 그런 광고 있었죠? 자, 근데 지금은요 AIG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냐? AI에서 AIG를 샀어요. 그래서 AIG는 없어지고 예전에 AIG 계약들을 AIA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AIG 보험 계약자들은 계약은 AIG로 했지만 현재 본인의 보험은 AIA로 했어요. 자, 제가 아까 그 CI보험 문자하면서 대한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대한생명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 갔을까요, 얘네들? 아까 하나로 맞아요. 하나생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여의도 쪽에 63빌딩 한 번쯤은 가봤죠? 네. 예전에 63빌딩이 무슨 빌딩이었는지 아세요? 대한생명 빌딩, 대한생명. 근데 지금은 하나 거죠. 왜? 대한생명은 인수했거든, 하나가. 김승희 회장이 하나 인수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전 회사에서 63빌딩에 파빌리언이라는 뷔페가 있어요. 인당 한 7, 8만 원 해요. 점심시간에. 거기서 밥딱 먹는데 룸 잡고 전 회사 관리자끼리 밥딱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종종 우르르 지나가는 거야. 누군가 했더니 바로 옆 방에서 김선영 회장이랑 하나 쪽 임원분들이 다 밥 먹고 나오는 거야. 그때 나랑 같은 말을 먹고 나랑 같은 말을 먹고 나랑 똑같은 음식 먹었을 거 아니야. 근데 또 생각했죠. 혹시 쟤네들은 별도의 뭐가 있나? 그렇다고 뭐 걔네들 먹는 것은 못 먹지 이렇게 보기 좀 모양 빠지니까 안 가는데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자, 지금도 혹시 LIG라고 들어왔어요? LIG? 들어왔어요? 이거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LIG? 없어졌어요. LIG가 지금 KB 손해보험으로 바뀌었어요. 인수한 거지.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회사들이 KB는 국민은행 근데 LIG 조직을 인수해서 또 본인의 원래 조직이 있던 것과 시장이, 그러니까 본인의 영업 조직이 크지 않으니까 다른 회사 인수하고 규모를 크게 키우는 거예요. 인수합병 통해갖고 본인의 영업 조직을 키우는 거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회사들이 인수합병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예를 들어 어디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그 보험사가 망할 것 같아요. 예전에 알리안츠라고 했어요. 알리안츠 독수리 막 해갖고 파란색으로 돼 있었거든요. 지금도 챔피언스리그 보면 알리안츠 센터에서 막 축구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독일계 회사인데 이게 없어졌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ABM 생명이라고. 요새 지성이 나와서 뭐 선전하는 메라라이프 뭐 이런 거 그래요. 들어봤어요? 메라라이프는? 이게 ABM은 또 어딘지 아세요? 중국 거. 맞아요. 중국의 안방부, 안방라이프. 중국에서 2위라는 보험사예요. 2위. 그 회사가 알리안츠를 사들인 거예요. 한국의 알리안츠나 한쪽 알리안츠는 아니에요. 그죠? ING 지금 있어요, 없어요? ING 없어졌어요. ING가 없어지고 지금 이제 오렌지 라이프로 바뀌었죠? 네. 여기는 또 이제 말도 많죠. ING는 원래 인터내셔널 네덜란드 그룹이라고 예전부터 네덜란드 회사였는데 네덜란드 자체 내 법이 바뀌어가지고 보험을 가져갈 거냐 은행 ING 뱅크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에서는 뱅크를 가져가고 ING 라이프를 다 매각해가지고 이때 ING 라이프가 매각하면서 MBK에서 갖고 갔다가 이전 후에 구조조정하고 수익성 많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 1조 2천원에 샀는데 그걸 1조 8천원인가 팔았어요. 6천 남기고. 그리고 나서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신한 쪽에 아마 인수가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인사표현 되고 있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중요한 건 한국의 금융법상 어떤 AIG가 예를 들어 망한다 그러면 이 회사를 다른 회사에서 무조건 인수하게 법적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입한 그 내용 그대로 인수하면서 똑같이 보장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회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게 법적으로 세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해약한국도 그러니까 예금자 보호법 적용 받아가지고 5천만 원 한도로 은행하고 똑같이 다 보장을 해줘. 그죠? 옛날에 LG도 있었던 거 같아요. LG가 그러니까 럭키 그전에 럭키였고 그게 이제 LG 뭐 하센가로 바뀌었는데 그게 LIG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LIG가 KB로 바뀐 거예요. 그런 보험사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일생명 있었어요. 삼성에서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 제일은행이 있었죠? 네. 네, 제일생명이 있었는데 제일생명을 알리안츠가 사갖고 바뀐 거예요. 예전에 제일생명이 알리안츠 이렇게. 자 이렇게 됐고 이거 하나 또 추가로 설명드렸고 또 추가 또 이거 하나 뭐냐면 자 이거 동영상 하나 보여줄게요. 자, 강남 부자들이 보험을 보는 건데요. 종신보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신보험으로 강남 부자들이 돈을 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보통 종신보험이라면은 이제 집에 가장이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그 사망보험금을 이제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거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종신보험을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종신보험을 얼마나 많이 가입하고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이 남녀 30대에서 50대 이 나이치에 계신 분들에게 조사했더니 70%에서 80% 이상 바로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중에 반 이상은 신해보험을 가입니다 분들만 하는 문제입니다. 빼놓고는 거의 다 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강남 부자들은 우리는 모르는데 바로 이 종신보험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죽을 때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물려주시죠. 누구한테 물려주시나요? 자식한테 물려주시죠. 그러면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세금 내야 되죠.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가 이제 한 10억 정도의 그 땅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상속세를 낼 때 이제 공제하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한 5억은 공제를 하고 한 5억 정도에 대해서 그 상속세를 내는데요.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5억에 대해서 실제 상속세가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억 원에 대해서 또 공제한 그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걸 공제하게 되면은 이 총 10억 정도의 재산을 상속했을 때 이 한 5억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 상속세가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속세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딱 20% 내는 게 아니라 상속 가입이 점점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진세가 적용이 돼서 최고 50%까지. 자 이제 그쵸? 지금 10억 기준으로 9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대요. 얘가 부모님한테 상속을 10억을 받는다. 그럼 9천만 원의 현금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면 누진 30억이다. 그럼 더 커져요. 20몇 프로가 돼요.
그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중에 50%까지 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여기까지만 뒤에 내용을 지금 그냥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이 10억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 돈을 이제 상속을 받으려고 해요.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상속을 받기 위해서 9천만 원의 현금이 있어야 되는데 상속을 받을 이게 예를 들어 부동산이야. 나 빌딩이라고 할게요. 빌딩을 이제 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지금 수중에 9천만 원이 없으면 상속세 못 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저 1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상속을 받을 9천만 원 필요한데 지금 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출? 어떻게 대출을 해야 돼요? 혹시? 이거 내 거 아닌데? 지금 부모님 거잖아. 부모님은 대출받을 수 있지. 근데 그 돈 갖고 나한테 주면 어때요? 그것 또한 상속세야. 재산에 포함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 번호. 4명이 가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야? 지금 그 사람 갖고 나려면 딱 등기기 전 딱 했어.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억을 주는데 나 상속세 나니까 기훈아 네가 받아. 10억짜리 딱 받자마자 안녕. 전화 안 받고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응? 다른 사람 명의로 해도 뭔가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차이니까 거래에 대한 세금이 들어가죠. 사는 사람도 뭐 취득세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그죠? 그런 게 들어가. 세금이라는 게 무조건 들어가. 어떻게 들어갈게요? 보험대출? 내가 기존에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그게 9천만 원이 안 되면 약관대출.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을 받자마자 돈이 내면 상속 후 몇 개월 이내에 내야 돼요. 그러면 상속을 받자마자 이 10억짜리 부동산을 팔아야 돼요. 근데 몇 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지금 시가가 10억인데 몇 개월 이내에 10억 안에 팔릴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다운시켜야 돼. 1,000이든 5,000이든 1억이든. 그죠? 예를 들어 여기서 5천만 원을 내가 10억짜리 팔아갖고 9억 5천만 원으로 내가 매매를 했어요. 그 중에 내가 또 세금으로 9천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8억. 6천만 원이 남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상속을 위해서 9천만 원 현금이 없으면 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한 다음에 그 세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재산이 점점 줄어들겠죠? 나라에서 세금대로 다 받아가는데 근데 이게 싫다 이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월 뭐 한 300만 원 정도의 급여 소득자 자식이 월급쟁이 하는데 뭐 이게 상관없이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제 보험계약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계약자가 있죠. 그다음에 피보험자가 있다고 했고 수익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보험계약자를 아들로 해요. 지금 이제 이상준 했어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누구로 하냐? 이제 이게 명의가 아버님 거다 그러면 아버님 명의로 해요. 사망보험금을 뭐 1억짜리로 가입을 해요. 그럼 이렇게 해서 1억짜리면 한 달에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예를 들어 한 5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이상준이라는 아들이 매월 50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피보험자를 아버님 명의로 해서 보험료를 내요. 근데 상속이라는 건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받는 거죠? 네. 살아계실 때 받는 건 증여라고 해요. 또 증여에 대한 증여세라는 게 세금도 들어가는데 상속 개념이니까. 자 아버님으로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쭉 해서 보험 계약을 했는데 5년 있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5년 동안 내는 돈이 총 얼마일까요?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이고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내는 보험료 3천만 원 냈는데 3천만 원 내가 냈는데 아버님에 대한 사망보험 1억을 받죠. 1억을 받죠. 그럼 어떻게 사망보험 1억을 받으면서 또 동시에 10억짜리 부동산 받겠죠? 근데 10억짜리 부동산 받고 나서 나는 사망보험 아버님 거 1억을 받았으니까 그 돈으로 세금을 내요. 그럼 어때요 저는? 10억짜리 안 팔아도 되죠. 고스란히 이걸로 가져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상속에 대한 부분을 얘네들은 보험을 통해 갖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9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지만 얘는 보험금 3천만 원으로 퉁쳤죠. 근데 뭐 9천만 원이니까 1억을 해서 1천만 원 남으니까 결국 2천만 원 보험료로 내고 나서 상속세 9천을 다 퉁친 거예요. 7천만 원 이익을 받죠. 이래서 돈 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속의 개념. 근데 이게 절대 불법이 아니에요. 아주 합법적이에요. 지극히. 그리고 또 계약자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망후 1억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아요.
왜? 내가 내 돈 낸 걸 아무리 돌아가서 1억 받은 거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종신보험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요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죠? 자, 우리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이거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자, 이제 보험을 또 가입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건강한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건강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 해갖고 보험 가입할게요 그러면 얘 병역도 없으시니까 가입하세요라고 하겠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팠어. 무슨 수술 뭐 예를 들어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 수술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 수술을 한 이력이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보험도 건강한 사람이 하는 거지 아픈 사람은 제한이 걸려요. 그 제한이 뭐냐? 자 이제 고객이 보험사에다가 보험 가입할게요라고 띡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병력을 고지할 수도 있고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보험사는 심사를 해갖고 고객한테 예 고객님 오케이 고객님 건강하시니까 가입하세요. 아니면 거절, 노 보험 죄송하지만 고객님은 병력이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고객님 보니까 뭐 한 작년에 속설이라고 위내시경 한번 하신 적 있네요. 위내시경을 하셨는데 요거 좀 저희가 문제가 되니까 요런 조건으로 부담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담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위 관련해서 제가 3년 동안은 보장을 못 해드릴 것 같아요. 3년만. 그런데 3년이 지나면 3년 동안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으시면 제가 3년 이후는 정상적으로 그냥 쭉 보상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보. 담보를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부담보에 대한 내용 정확히 좀 이해되시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부담보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상해 질병으로 간다라고 했죠. 근데 이런 게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으면 진단서에 분류 코드라는 게 있어요. 분류 코드. 아까 왜 제가 암이 뭐 C 코드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암 이제 캔서 이렇게 했잖아요. 캔서 이거죠. 암 C 코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부위나 뭐 내용마다 질병에 대한 코드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상해는